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TV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어떤 회사에서 오신 거죠? 저는 로이즈라는 가맹거래사 법인 예. 강찬석 가맹거래사라고 합니다. 아, 예. 혹시 가맹거래사가 어떤 직업이에요?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국가 자격사로서 예.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이나 뭐 법률 컨설팅 이러한 업무를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꼭 등록해야 되나요? 네, 꼭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보통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죠? 프랜차이즈 본사겠죠? 네, 맞습니다. 가맹 본사입니다. 아무래도 가맹 본사에서 만드는 주체다 보니까 본사가 직접 만들게 되면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나 조금 뭐 숫자가 적은 거는 좀 부풀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성향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주 목적이 가맹점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한 이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이러한 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가맹사업법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관들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사실과 부합하는지 기본적인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이 나면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 승인 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뭐 작업의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만드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게 작업이 돼서 접수가 됐다. 법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이내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본사가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등록 기준이 좀 따로 있는 건가요? 네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예외예요? 예외는 보통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이 가맹금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거나 100만 원이 안 되거나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사의 매출액 기준입니다. 본사 매출액 기준이 조금 적은 영세한 본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그 금액이 그 기준도 또 나누자면 직영점이 있고 없고 그리고 직영점이 있으나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영점이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운영을 해온 본사라고 한다면 직영점이랑 본사 매출액 합쳐서 2억 원이 안 되는 경우 2억 원이 안 되는 경우 그 예전에 보면 그 매장 개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억 원이 안 되거나 또는 직영점이 있는데 1년이 안 됐거나 직영점이 없는 본사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안 하고 가맹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만 매출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 다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4개 4개까지는 이 정보공개서 등록 안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을 했어요. 매장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아직 매출이 그 정도 규모에 치우치지 않았다면 등록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매출이 2억이라고 그랬나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한 본사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매출이 2억이 안 되는 경우 2억이라는 거는 그러면 매장 매출을 포함하는 건가요?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함해서 매장 매출이 2억이 그 포함해가지고 직영점 매출에 별도의 본사 사업자 매출에 포함해서
그러면 뭐 거의 다 뭐 그냥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2억이 안 되면은 솔직히 예. 사업성도 좀 안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가맹 계약서나 뭐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계약서일 것 같고 네. 정보 공개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정보 공개서, 예. 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즉, 이 정보 공개서 내용에는 본사의 일반 현황, 예. 뭐 임원이 누가 있고 언제 설립이 돼 예. 있고 본사 재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리고 가맹 사업의 일반 현황, 뭐 가맹점이 뭐 지금까지 몇 개가 있었고 폐점률이 몇 개가 되는지, 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예. 이 전반적인 내용, 예. 그리고 법인 본사의 임원이나 본사가 법 위반을 했는지 내용도 담아야 되고요. 아, 기존에 뭐 법 네네. 위반을 했는지. 네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이후에 가맹점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들. 부담에 대한 이게 뭐 로열티라든가 뭐 물류 그런 건가요? 크게 뭐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예. 뭐 가맹비나 교육비, 보증금, 예. 개시 이전에 부담해야 되는 내용하고, 예. 그리고 영업 개시 이후에 부담하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열티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들어가는 비용들을 공개를 해줘야 되고요. 아, 공개를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는 뭐 양 당사자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표를 계약 기간 동안만 쓰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점 이후부터는 상표를 무단 사용하게 돼요. 아, 그 위약금 같은 경우가 나오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지, 본사의 준수사항을 어떤 거를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떤 일정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수록된 문서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가맹점을 할 때 뭐 앞으로 이게 뭐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뭐 규약사항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뭐 문서가 정보공개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어디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기관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좀 법이 개정이 돼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국내 프랜차이즈가 대략 한 6,000개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소화를 못 하세요. 뭐 신규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변경 등록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좀 분산을 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본사 주소지가 이 해당 지자체에 소속되면은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도 하고 심사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그 나머지 지역은 공정위에서 관할을 하고. 아, 나머지 지역은 공정위에서 하고 서울, 경기 수도권만 지자체에서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게 창업 희망자들한테 가맹계약서하고 정보공개서를 15일 전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더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입니다. 아, 인근 가맹점. 네네. 인근 가맹점은 어느 정도까지가 인근 가맹점이죠?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뭐 서울특별시나 서울특별시나 각 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지자체 내에서 예정 점포에서 제일 가까운 10군데 정도. 10군데가 안 되면은 10군데가 안 되면은 있는 모든 가맹점 정보를 전체. 10군데가 넘어가면 거리 순으로 제일 가까운 10군데 정보를 10군데 정도. 그러면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리스트 세 가지만 그러면 창업 희망자한테 제공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본사에 대해서는 예상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매출액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정한 규모라 하면 이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즉 대기업. 대기업에 해당된다면 예상 매출액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직전 사업년도, 올해가 2019년도니까 직전 사업년도면 2018년도겠죠. 2018년도 말까지
가맹점 숫자가 100개 이상인 본사에 대해서는 예상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그럼 예상 매출액이라는 게 매장이 오픈했을 때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의미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뭐 실무적으로는 예상 매출액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좀 유능한 뭐 경제학자 모시고 와서 뭐 이곳에 뭐 특정 브랜드 오픈하려고 하는데 얼마의 매출이 나올 것 같냐라고 그렇죠. 의뢰했을 때 정확히 맞출 수가 없으세요. 그럼요. 이게 매장 입지라든가 평수라든가 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뭐 100개 이상 매장이거나 대기업 매장 무조건 예상 매출액을 줘야 된다. 그게 틀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유사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걸 공정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공하는 기준도 법으로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 직전 연도 가맹점 인근에 가맹점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5개 이상이 있다면 그 5개 매장을 매출액을 제곱미터당 매출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평당 매출 여기에서 2위와 4위 즉 1, 3, 5위는 제외를 시키고 2위를 최고 매출액 4위를 최저 매출액으로 계산해서 산정 두 개 평균 매출을 그럼 예상 매출액으로 좀 제시를 한다. 그럼 그게 뭐 실제 오픈했을 때 매출액에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금액 공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금액이 많고 적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 근거대로 산정이 됐는지를 좀 봅니다. 그러면은 뭐 그 2위와 4위 매출을 그냥 제공을 해주면 크게 상관이 없다. 매장 입지라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매출액 2위와 4위 제곱미터당 매출을 낸 다음에 예정 점포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면적을 곱해서 또 산출을 합니다. 그럼 크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닌가요? 조금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법이 좀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가맹사업법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작년하고 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정리가 가능한데요. 뭐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뭐 원가를 공개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뭐 헌법소원 해가지고 뭐 진행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원가 공개는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점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 2019년 1월부터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때는 도입이 된 게 차액 가맹금.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본사의 뭐 마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진이긴 한데 본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공정위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납품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 컵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가맹점에게 공급을 한다면 본사에서는 이거를 아마 뭐 한 5,000원에 들어온다.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은 이 5,000원에서 10,000원, 10,000원에서 5,000원 뺀 5,000원이 차액 가맹금이다. 근데 본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컵을 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반비도 들어가고 뭐 이런 디자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원재료 값만 얘기하는 건가요? 단순히 원가와 공급가 차액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바뀌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가맹점이 작년에 가맹점에게 뭐 납품했던 물건들 있잖아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강제하거나 권장 통해서 협력업체 통해서 물건을 공급을 했다면 해당 공급했던 작년에 공급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러면 전용 상품만 식재료라고 하면은 뭐 소스라든가 전용 상품만 되는 건가요? 일반 공산품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전 품목이긴 하지만 그 100%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상위 50% 품목에 대해서만 50% 품목?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거래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추렸을 때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공급 가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거꾸로 해서 저희가 뭐 컵을 갖고 오는데 주방업체에서 컵을 갖고 와요. 만약에 100원에 갖고 와가지고 이걸 만약에 110원이든 120원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제공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컵이 100원에 공급할 때도 있고 110원에 공급할 때도 있습니다. 뭐 약간 시세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 최저가와 최고 가격을 명시하도록 최저가와 하겠습니다. 최고가를. 네네. 그럼 이게 갖고 오는 가격도 좀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 대량을 갖고 오고 지속적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소비자가가 뭐 100원인 거를 90원에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 90원으로 표시를 하는 건가요? 100원으로 표시를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가맹점에게 계산서 발행하는 금액으로 발행하는 금액으로 네, 단가를 표시를 해줍니다. 단가를 표시를. 네, 네. 그 본사 운영하시다 보면은 여러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테리어나 주방 뭐 여러 예, 업체들이 있는데 그 협력사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물건을 납품을 받거나 하게 되면 예. 본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이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공개를 한다. 네네. 그것도. 네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뭐 어떤 가맹점에는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죠? 일단은 납품을 하고 안 하고 표시를 네. 뭐 그거와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 위주로 협력사 위주로. 네, 협력사에서 본사 소개해준 업체로부터 가맹점이 거래를 했다면 예. 그로 인해서 어떤 본사에서 이익을 봤다면 이거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순히 예. 뭐 돈으로 받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네, 물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냉장고를 받는다거나 예. 뭐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받는다거나 예. 뭐 이런 것도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네네. 너무 좀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되면? 거의 뭐 본사 입장에서는 거의 발가벗긴 상태로 그렇죠. 네, 한다고 보시면 되시네요. 아, 그게 우선은 현재 법에서는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지금 가맹거래사님이 정보공사에 등록을 해주시는데 공정위 사이트 가면은 뭐 가맹계약서 표준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걸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대로 쓰시는 본사도 간혹 있습니다. 예. 있는데 공정위에서 만든 표준 가맹계약서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예. 뭐 외식업,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 예. 그리고 편의점 이 예. 4종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 공정이 등록된 브랜드가 6천 브랜드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예. 근데 그만큼 본사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본사마다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네 가지 틀에서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본사보다는 가맹점 위주로 작성이 그렇죠, 되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본사에게는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에서 법에 좀 어긋나지 않게 좀 약간은 좀 본사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가맹거래사 회사 중에서 좀 로이즈가 1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한 몇 개 정도 업체를 등록을 해주신 거죠? 네, 저희가 최초 2008년도부터 예. 대략 올해까지 11년 연차로는 그렇게 아, 11년. 돼가는데 예. 지금 공정이 등록한 브랜드가 한 1,600개. 1,600개? 네. 오, 그럼 거의 한 20%가 넘는 건가요? 프로로 따질 수 있는 게 그건 일단은 예. 그 물론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그렇죠. 이게 네, 등록했는데 등록했다가 없어진 취소하는 업체까지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등록한 업체는 1,600개 정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네. 자, 1,600개 정도 업체를 등록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럼 저희가 알만한 뭐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나요? 뭐 많이 보이는 게 올리브영, 올리브영, 본주, 음. 다이소, 골프존, 모나미, 예. 블루클럽, 예, 뭐 육삼냉면 등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좀 대기업 브랜드는 자체에 좀 법무팀이 있어서 등록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리브영도 어찌 보면 대기업인데 예. 내부적으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이 있지만 예.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전문은 가맹거래사.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물론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도 있고 예. 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대기업 내부에서도 프랜차이즈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맺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 만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네네.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맡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업체 중에서 진짜 뭐 한 개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나간 아이템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대표적인 많죠. 어떤 네네.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흔히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브랜드는
봉구수 밥법. 봉구수 밥법. 네, 1호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1000개가 넘었었잖아요. 지금은 뭐 다른 법인의 양도도 되고 있지만 뭐 봉구수 밥법과 가맹점 수저로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요즘 많이 보이는 게 MOE. MOE 쌀국수 브랜드인데 뭐 2005년도 시작해서 뭐 2016년도 5개, 2018년 말에는 100개가 좀 넘어가는 정도 됐고, 그리고 요즘 또 광고 좀 많이 보이는 게 60개 치킨이나 60개. 그 광고 많이 나와. 그리고 명륜진사 갈비라고 해서 요즘 가장 핫합니다. 거기도 광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맹사업은 뭐 최초 2017년부터 해가지고 정식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했는데 불과 1년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지금 300개가 넘는 정도. 그렇죠. 좀 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좀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홍루이젠, 그렇죠. 대만 샌드위치. 이런 게 조금 많이 나갔고 아마 작년 말까지,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대략 한 157개 정도. 157개를 등록. 1년 157개. 거의 한 9개월 만에 그렇게 생긴 거죠. 거죠. 그럼 로이즈에서는 가맹계약서하고 정보공개서만 등록을 해주나요? 이제 막 시작하는 본사들은 좀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도와주세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 2008년도 시작할 때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만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러 본사들을 컨설팅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로고나 간판 제작을 할 때 이런 거를 전문 디자인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간판 업체에 만들어준다거나, 그렇죠, 간판 업체 또는 인쇄 업체, 전단지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대충 그려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본사에서 직접 워드나 한글 파일로 타이핑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좀 상표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본사의 니즈를 캐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저희가 이런 디자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면 뭐 BI라든가 홈페이지, 뭐 명함, 뭐 브로셔 그런 거 그런 걸 해주시고 그 업무도 하고 또 이제 자문해주는 본사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맹점이 이제 프랜차이즈 하려는 마음이 없다가 이제 이것도 하나 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시작하는 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둘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특성 중에 하나가 직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좀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은 이직하고, 또 새로운 직원 들어오면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업무도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매뉴얼, 본사 매뉴얼. 그리고 가맹점 모집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하고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필요한 가맹점 매뉴얼. 그러니까 본사 매뉴얼이나 가맹점 매뉴얼도 직접 또 만들어 주시는 거고. 본사에서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직원 한 명이서 다른 업무 못 볼 정도로 좀 힘들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가맹점 모집과 그 관리 업무에 집중을 하고, 이 매뉴얼 작업은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의뢰가 들어오면은 문구 하나하나 뭐 다 잡아드리고 대표님 본사에서 컨펌이 나면은 뭐 계속적으로 매뉴얼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막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뭐 물류라든가 뭐 세무라든가 상표라든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필요한 뭐 인테리어 업체, 주방업체, 세무, 노무사, 요즘은 노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일일이 앉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님들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뭐 변호사 찾아가서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못하죠. 수임을 받기는 그쵸. 받습니다. 예. 자기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단연간의 이제 노하우나 본사 이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전문 분야 이런 프랜차이즈에 전문화된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 뭐 꼭 필요한 상표 변리사님이라든지 이런 그 자문 협력사들이 있어서 예, 이런 예. 협력사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가맹거래사 회사도 한 50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로이즈가 좀 1등으로 자리가 좀 굳건한데 혹시 그 노하우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그 대부분의 가맹거래사 뭐 저희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그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1인 사무소가 많습니다. 아, 혼자 하시는 분들? 네, 혼자 하시고 그 자격증 딸 때 공부했던 이런 솔직히 법률 위주로만 컨설팅을 하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정작 본사에서 필요한 건 그 본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반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본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직접 본사 그 본사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뭐 다량의 본사 컨설팅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맹거래사가 좀 3명 구성이 되어 있고 3분이 구성되어 있으시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회사 내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를 하셨다거나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럼 프랜차이즈를 좀 잘 아시는 게 장점인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1600개 브랜드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등록 업무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컨설팅이나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오면서 어찌 보면은 빅데이터가 축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그 3명의 가맹 거래사분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뭐 공정위에서 이슈가 되는 시정명령 사례라든지 과징금 사례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 뭐 물론 법 위반이 돼서 그 시정 조치나 과징금이 나왔지만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본사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빨리 이게 그 반응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거나 이제 본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소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소통이 빠르고. 네네. 프랜차이즈 본사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록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좀 놓치는 내용 그런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일반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본사도 그렇고 가맹 희망자도 그렇고 정보공개서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상담하고 컨설팅 하다 보니까 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본사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공정위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임금가맹점 현황문서 또는 가맹금 예치 이게 잘 안 지켜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가맹금 예치 같은 경우에도 예치 은행하고 계약 체결하면 계좌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가지고 이 해당 계좌에 가맹금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가맹금 예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을 받았다. 근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는 제도가 아니라 온라인 뱅킹으로 예치를 받는 제도거든요. 근데 본사에서는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예치가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가맹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할 때 저희가 반드시 계약서 같은 걸 요청을 드리거든요. 근데 단순히 계약서를 받아서 내용 증명만 작성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본사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예. 가령 정보공개서 제공일이라든지 가맹계약서 제공일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15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계약서에 표기한 거 보면 뭐 하루 전에 제공이 됐다고 표기를 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자문을 하면서 내용 증명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요청해서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됐으니 앞으로는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프랜차이즈 이제 준비하시는 본사 입장에서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옷 입을 때도 첫 단추가 그렇죠. 잘못 깨이면 다 잘못 깨이는 거잖아요. 가맹점도 마찬가지로 그 가맹점 처음부터 잘못 모집이 되면 이게 프랜차이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맹점이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가맹점까지 해당 문제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본사 망하는 건 순식간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모든 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임금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그리고 가맹금 예치 의무. 그 여러 본사들 상담해본 결과 가맹점하고 분쟁이 생긴 만약에 100건의 분쟁이 있다면 한 99건은 본사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가맹점 매출이 저조하다거나 뭐 가맹점 사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본사가 잘못한 게 없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정보공개서 제공했는지, 그렇죠. 법적으로 가맹계약서 제공했는지 이게 잘 안 지켜지죠. 이게 안 지켜지면 본사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끌려다니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공정위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나 또는 뭐 예스폼이나 비즈폼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적으로 제대로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의뢰해서 뭐 의뢰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으세요. 나중에 가맹점 한 군데 잘못돼서 분쟁 생기면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가맹 계약서 하나만 잘 만들어 두셔도 나중에 그 뭐 들어가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계약서도 만들어주고 공정위에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장사의 달인 TV에서 로이즈 강찬석 가맹거래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